이번 영상부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 자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5초 정도로 제작을 할게요. 아무 영상이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아무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뒤에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만들 때 여기 박스를 클릭하시고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박스를 생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생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박스로 바꿔주시고요. 키보드에 있는 엔터키를 누르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 키패드 옆에 있는 엔터키를 누르면은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원래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empty 텍스트 레이어로 적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가 비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입력한 값이 텍스트 레이어의 네임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텍스트 레이어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로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텍스트의 크기에 맞춰 가지고 이 박스가 자동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박스 레이어, 렉탱글 레이어의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렉탱글 패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속성을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가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이 박스를 매번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스탑워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익스프레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텍스트 레이어의 속성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텍스트 레이어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고 그 안에 또 소스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소스 텍스트에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텍스트가 바뀌죠. 입력하지 않으면은 아까 전에 처음 입력한 값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선권을 갖는 거는 이 속성에 입력한 값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괄호로 값을 출력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텍스트 레이어의 가로 길이랑 높이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사이즈에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용돌이 표시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익스프레션 코드 중에 source rect at time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 레이어에, 이 텍스트 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4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이 텍스트 레이어의 위드 값, 가로, 그 다음에 하이트 값, 높이, 그리고 레프트, 탑, 이렇게 4가지 속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그라트 베이직이라는 이 컴포지션의 레이어 중에서 이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어에 소스 렉트 앳 타임 4가지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X랑 Y를 출력을 할 겁니다. 이 X라는 건 뭐냐? 이 텍스트 레이어의 정보 중에서 위드 값을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Y라는 거는 텍스트 레이어의 하이트 값. 이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값이 변하게 됩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가로 값이 426.4라는 거고 높이가 81.6이라는 거겠죠. 자막 사이즈랑 텍스트 레이어 사이즈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얼라인으로 맞춰줄게요. 파란색이라 살짝 안 보이는데 얘를 블랙 계열로 바꿔봅시다. 텍스트에 딱 맞춰가지고 박스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끝내게 되면은 텍스트가 바뀌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는데
텍스트가 바뀌었을 때 약간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이 텍스트 레이어에 좌측 정렬이든 가운데 정렬이든 우측 정렬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이 박스가 텍스트 레이어에 딱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할 겁니다. 텍스트 레이어랑 박스 레이어에 앵커 포인트를 조절할 거예요. 앵커 포인트라는 거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관용 모양 같은 원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앵커 포인트인데요. 앵커 포인트를 먼저 고정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포인트의 익스프레션으로 들어오셔서요. 이 레이어에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X랑 Y를 출력할 건데 X가 뭐냐? A의 레프트 값, 그리고 Y는 A의 탑,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키패드 옆에 있는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앵커 포인트가 이 자막의 좌측 상단으로 고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 A의 미드 값, 그리고 플러스 A의 높이 값,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앵커 포인트가 고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앵커 포인트를 어디에 고정하고 싶으냐? 이 텍스트 레이어의 정중앙에 고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가로의 절반만큼 가고 위쪽에서 높이의 절반만큼 내려오게 되면은 텍스트 레이어의 딱 정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항상 위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텍스트를 바꿔봐도요.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봐도 텍스트를 기준으로 정가운데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에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이 박스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의 딱 정중앙 앵커 포인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다음 단계로는 포지션을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박스 레이어의 포지션이 이 텍스트 레이어의 포지션이랑 똑같이 움직이게끔 익스프레션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텍스트랑 이 박스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옮기더라도 박스가 텍스트를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여백이 너무 없어가지고 답답한 느낌이잖아요. 여백을 좀 줄게요. 뭐 상수를 더 해주면 됩니다. 뭐 가로는 60, 높이는 40 정도 이렇게 줄까요? 그러면은 다른 폰트를 써도 폰트 사이즈가 늘어나도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박스에서 라운드니스 값을 조절해 볼까요?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던 부분이잖아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간단하게 적용이 됩니다. 익스프레션으로 이 박스의 사이즈를 고정했기 때문이죠. 프리미어에서는 핀 투 기능으로서 이 텍스트 가운데에 핀을 꽂아가지고 박스 레이어를 스케일 값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얘를 이렇게 늘리는 형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곡률이 무너지게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스케일 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박스의 사이즈를 이 텍스트 레이어의 크기에 맞춰서 조절하기 때문에 이 라운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렉탱글 박스를 하나 복제를 하시고요. 여기는 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스트로크 값을 흰색으로 해서 스트로크 위드 값을 2로 주겠습니다. 뭐 4로 줄까요? 렉탱글 패스의 사이즈 값을 이렇게 50에 30을 줄까요? 스트로크가 너무 세네요. 이렇게 만들면 프리미어에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런 반응형 자막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바꿔도 곡률이 계속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쫓아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이 앵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거나 텍스트를 한번 쳐볼까요?
앵커 포인트가 지금 0,0이에요. 화면의 중앙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960에 540.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레이어의 위치라는 거는 이 앵커 포인트의 좌표 값입니다. 앵커 포인트가 좌표의 0,0의 위치에 갔을 때 이 포지션이 0,0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포지션 값이 0,0이라는 거는 컴포지션의 화면에서 0,0의 위치에 앵커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1920에 1080이다 라고 하면은 우측 하단으로 앵커 포인트가 딱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겠죠.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바로 포지션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앵커 포인트를 텍스트의 정중앙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좌측 상단으로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포지션 값이 0,0이면 텍스트가 정확하게 좌측 상단에 붙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텍스트를 우측 하단에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앵커 포인트를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이 포지션 값을 1920에 1080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우측 하단에 텍스트가 배치가 되는 거죠. 이 박스의 여백을 매번 이렇게 익스프레션 안으로 들어와서 숫자를 바꾸면서 컨트롤하는 게 매우 귀찮습니다. 일단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레이어의 이름을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펙트 패널에 보시면은 컨트롤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슬라이더 컨트롤이라는 걸 여기다 넣겠습니다. 얘를 위드 값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서 뭐 세로 공백, 높이 공백 변수를 하나를 더 넣을게요.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P랑 Q로 할게요. P는 가로 공백, 그 다음에 Q는 세로 공백,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라는 값은 여기 있는 with 블랭크의 슬라이더 값이랑 연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Q라는 값이 화이트 블랭크의 슬라이더 값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가로 여백을 P를 더해주는 거고 세로 여백을 Q를 더해주게끔 계산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요 P랑 Q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박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60이고 얘가 40이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렉탱글 2에도 이 동일한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P랑 Q를 슬라이더 컨트롤에 연결하고 P, Q인데 항상 10씩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을 때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어서 폰트가 줄었다, 아니면은 폰트가 좀 다른 걸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펙트 컨트롤에 이 값을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 템플릿, 저는 이제 이거를 모그라트라는 이름이 입에 붙어가지고 모그라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모그라트 파일을 프리미어에 한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에센셜 그래픽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여기 에센셜 그래픽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컴포지션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프리미어에서 편집할 속성들을 올리면 되거든요. 어떤 속성들을 올릴 수 있는지 예로 이렇게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속성들이 다 뜹니다. 아니면은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Add Property to Essential Graphic에서 Essential Graphic 패널로 이 속성을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첨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드래그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패널에서는 두 가지 속성 값을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타임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두 개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서 프리미어로 옮겨 볼게요. 이 텍스트 레이어의 에디트 프로퍼티스로
폰트를 바꿀 수 있게 세팅을 하고 폰트 사이즈를 바꿀 수 있게 세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이 박스 레이어의 컬러 값, 요 컬러 컨트롤을 바꿀 수 있게 박스 컬러, 그 다음에 박스 가로 여백, 그 다음에 박스 세로 여백 입력을 하고 뭐 요 정도 속성만 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에디트 레인지를 클릭하셔가지고 박스 가로 여백은 굳이 음수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음수로 갈 필요 없으니까 0에서부터 한 500 정도 바꿀 수 있게 해줄게요. 세로 여백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200 정도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네임은 프리미어에서 그래픽 패널에 들어갈 때 여기 있는 이름이 여기에 네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기본 반응형 자막, 박스 자막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기본 반응형 박스 자막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set poster time이라는 거는 이 자막의 미리 보기입니다. 이 미리 보기를 이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뀌죠. 이 영상은 굳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지우고 나서 출력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우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 가이드 처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가이드 처리해 주시고 눈 끄시고 뭐 요 상태에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럼 한번 저장이 되고 로컬 드라이브에서 요 이름이 프리미어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요 파일명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 파일명을 2라고 바꿔볼게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하실 때 이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모그라트 파일의 용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해제하신 후 OK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로 가서 이렇게 드래그로 넣어 볼게요. 아까 전에 저장했던 파일명은 기본 반응형 박스 자막 2였는데 여긴 기본 반응형 박스 자막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처음에 로딩할 때는 시간이 걸려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이 모그라트 파일의 프로퍼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속성으로 뺐던 이 속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 가로 여백을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세로 여백도 늘릴 수 있고요, 박스 컬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폰트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만든 이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은 이렇게 마음껏 늘렸다가 마음껏 줄였다가 가능합니다.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거는 듀레이션 자체가 이렇게 5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건데요. 키패드에 있는 곱하기 이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마커가 찍힙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커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커를 찍으면 이 레이어에 마커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레이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커를 찍어줍니다. 마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Enable Protected Region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에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영역의 듀레이션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2초까지의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마커로 고정되어 있는 이 영역은 바꾸지 않아요. 이 뒷부분만 프리미어에서 길이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게 고정된 영역을 마커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커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박스라던가 이 텍스트에 모션을 넣었다. 한번 모션을 넣어 볼까요? 널 오브젝트 하나 올리시고
얘네 둘은 너를 따라가게 할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이렇게 1초 동안 여기서 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9를 눌러서 그래프를 조절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 모션이 지금 0에서부터 1초까지 들어가 있죠. 2초까지는 이 영역을 고정했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템플릿에서 방금 저장했던 자막2는 아까 저장했던 거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보면은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5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5초로 고정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보이죠. 여기 인과 아웃에 표시가 없어요. 얘를 마음대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을 여기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두 개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역이 없는 녀석으로 3으로 뽑을게요. 자, 3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똑같이 올렸습니다. 얘네 3개죠. 이 3개가 지금은 다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얘는 리전 지정을 안 했으니까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늘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얘네 2개를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모션이 동일합니다. 얘를 늘리고 줄여도 동일한 모션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두 번째 녀석은 모션이 굉장히 느려지죠. 0에서부터 2초 플러스 2초까지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여기는 스피드를 50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는 형태인 거죠. 0에서 1초까지만 모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션은 고정되고 그 뒷부분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은 인모션과 아웃모션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1초 10 정도로 하고 마커를 하나 또 찍어서 영역을 지정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초, 그리고 이 영역을 이 끝으로 옮겨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초 동안 아웃모션을 주는 거죠. 주고 다시 사라지고. 두 군데의 영역 지정이 됐어요. 영역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여기 가운데예요. 한번 뽑아 볼게요. 프리미어에서 이 모그라트 파일을 얹었을 때 프리미어에서 인모션 그리고 아웃모션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늘려도 인모션 쭉 가다가 마지막 1초 뒤에 아웃모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1초 뒤에 이렇게 아웃모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